여러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뉴욕타임스는 이 사람을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린 남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유려한 미장센과 대담한 상상력, 인간의 잔혹성, 금기의 파괴 등 자신의 작품 세계를 뚝심 있게 구축하며 마침내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냈죠.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다시 한번 칸의 마음을 사로잡은 깐느 박찬욱 감독입니다. 박찬욱은 어릴 때부터 건축과 교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전시회를 많이 다녔어요. 이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미술사학자를 꿈꾸기도 했죠. 철학을 전공하며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던 대학생 박찬욱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을 보고 감독이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30살에 자신의 첫 영화 달은 해가 꾸는 꿈으로 감독 데뷔를 하지만 흥행과 비평 모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요. 당시 엄청난 스타였던 가수 이승철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음에도 선방하지 못했죠. 쓰디쓴 실패를 맛본 이후 비디오 가게 운영과 영화평론 활동에 몰두하는데요. 나중에는 영화평론 서적을 낼 정도로 평론가로서 이름을 날렸어요. 그러던 중 발표한 두 번째 작품 3인조 역시도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영화광 일부에게는 인정받지만 흥행에는 대실패했죠. 그리고 2000년 감독을 맡은 공동경비구역 JSA로 드디어 긴 무명에서 벗어나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는데요. 58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 영화로 그는 청룡영화제 감독상 수상을 비롯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며 실력을 인정받았죠. 이후에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펼쳐나가요. 박찬욱 감독을 대표하는 복수 3부작,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예요. 박찬욱 감독은 처음부터 3부작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세계적인 거장이 되면서 복수 3부작이 처음부터 유기적인 구조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오해가 생겨나기도 했죠. 세 작품은 각기 다른 스토리와 인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복수와 납치라는 주제가 전체 극을 이끈다는 점 외에는 모든 면에서 차별화되어 있죠. 2002년 개봉한 복수는 나의 것은 복수 시리즈의 가장 첫 작품이죠. 등장인물들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이 복수로 결국은 모두가 파멸해버려요. 한국 최초의 정통 하드보일드 무비로 불리는 이 영화. 인간성에 대한 잔혹한 묘사와 음침한 미장센이 영화를 가득 채워요. 비록 개봉 당시에는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전 작품인 공동경비구역 JSA와 완전 대비되는 작품 세계를 선보이는데요. 전작의 성공을 뒤로한 과감한 시도로 비평가들의 찬사와 지지를 받았어요. 2003년 개봉한 올드보이는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영화예요.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등 그리스 신화를 현대적인 스릴러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요. 이 작품으로 박찬욱 감독은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렸다는 찬사와 함께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돼요. 화려하고 과감한 영상미와 극적인 반전을 더하는 배경음악까지 그의 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찬사를 얻게 됩니다. 복수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은 2005년 개봉한 친절한 금자씨예요. 전작과 다르게 여성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변화를 꾀했어요. 다시 한번 기존의 흥행 공식을 깬 박찬욱 감독의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죠. 전작에 비하면 다소 평이한 수위이지만 집단적 복수라는 파격적인 시도가 돋보이기도 했는데요. 성녀와 악녀의 모습을 넘나드는 금자씨의 고혹적인 복수와 속죄를 다룬 영화 친절한 금자씨로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은 일단락됩니다. 이번에는 박찬욱표 순한 맛이다. 전작과는 완전히 헤어진 것처럼 보이는 2022년 개봉작 헤어질 결심인데요.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작품 중 보기 드문 15세 관람가예요. 그동안 다소 강렬하고 자극적이었던 그의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런 새로운 시도가 감독의 개성과 뚝심을 뚜렷하게 나타내죠. 전작과 다르게 느껴질 만한 또 다른 요소는 멜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도 영화 전반을 감도는 스릴러적인 요소, 형사와 피의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고전적 느와르에서 시작하는 스토리는 보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하죠. 미묘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표현된 등장인물들의 내밀한 연정, 탄탄하고 치밀하게 짜여진 영화의 구조는 감독의 의도한 결말로 관객을 이끌어가는데요. 영화가 남기는 애절한 긴장감은 마침내 칸도 열광시켰어요. 칸에서 영화가 상영된 이후 약 8분간 2,000명 이상의 관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요. 그동안 칸에 초청됐던 경쟁 부문 초청작 중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에게 감독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준 이 작품 헤어질 결심은 깐느 박으로 입지를 완전히 굳히도록 해줬죠. 박찬욱 감독은 친절한 금자씨 이후 정석영 작가와 꾸준히 협업해오고 있어요.
두 사람은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박쥐, 아가씨, 헤어질 결심까지 다양한 작품을 함께 선보였는데요. 박찬욱 감독은 정석영 작가와의 작업을 통해 여성성에 대한 묘사나 특유의 서정성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내 영화 경력 전체가 정석영과의 만남 전후로 나뉜다라고 할 만큼 애정과 신뢰를 드러낸 바 있죠. 특히 두 사람은 한 대의 컴퓨터에 각각의 모니터와 키보드를 쓰면서 공동 집필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서로 뇌구조가 유사하다라고 할 정도로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한 영화제에서 기술상을 수상했던 류성희 감독은 한국 영화의 미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녀는 박찬욱 감독의 작품에서 도드라지는 미장센과 영화 미술을 완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늘 새로운 이야기로 도전하는 박찬욱 감독의 작품 세계는 류성희 미술 감독의 감각적이고 과감한 영화 미술로 표현되는데요. 극한 상황에 처한 등장인물의 감정선은 그의 미술적 묘사 안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드러나죠. 아름다운 영상미와 디테일한 요소들은 극의 전개와 어우러지면서 관객들에게 또 다른 쾌감을 선사하기도 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도 매 작품마다 자신의 개성을 오롯이 담아내는 감독. 장르적 관습에서 벗어나서 박찬욱만이 보여주는 작품 세계는 관객들에게도 늘 새로움을 선사하죠. 그는 데뷔 30주년 만에 감독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한국 영화를 세계 반열에 올려놓았는데요. 박찬욱이라는 장르 그 자체인 박찬욱 감독. 그가 담아내는 인간 내면의 디테일한 서사.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 한국 영화에 획을 긋는 도전. 오랫동안 그 영화를 만나고 싶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